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이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 예를 들어볼까요? 33평형의 저편한 세상이 있어요. 그때 이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지 강북에 있는지 수도권의 다른 도시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별로 가격 수준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5죠. 2번, 부동산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량 공급이 신규택 공급이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이 단기였고 유량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시간이 장기였죠, 여러분.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항상 시장은 처음 출발은 균형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단기에 그 시장 내, 지역 시장 내에 대기업이 하나 이전돼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딸려 들어오겠네요. 그럼 그 지역에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겠죠. 단기에는 수요 증가는 가능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공급 증가를 늘릴 수 있나요? 공급 증가를 할 수가 없죠.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결국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량이 증가가 안 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끼리 경쟁하니까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이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장기에는 처음 출발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지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근데 장기에 공급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 초과 수요가 사라져 버리는 거겠죠. 지금처럼. 그럼 폭등됐던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비슷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주택산업의 종류가 비용 증가 산업인지 불변 산업인지 감소 산업인지에 따라서 비용과 가격을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비용 불변 산업이면 가격은 불변으로 돌아가고 비용 증가 산업이면 약간 상승으로 끝나고 비용 감소 산업이면 약간 하락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면 단기에 폭등된 이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인가요? 왜곡된 가격인가요? 왜곡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비슷하게 돌아갈 거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팔죠. 그럼 소유권을 배분해 주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학에서 배분이란 단어를 할당해 준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기억해 두세요. 할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할당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토지는 3차원 입체 공간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는 내용도 공부했었는데 무엇 못하는 기능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기능, 자연스럽지 못하면 특성. 그 다음 4번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얘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상업용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대,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겠네요. 근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낮겠죠. 그럼 똑같은 토지를 지니고 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대를 높게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토지를 이용케 해주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토지 이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고 돼 있네요. 형성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다가 국지성이죠. 동일한 가격이 형성됐었나요? 아까 서로 다 달랐나요? 달랐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사경행 공부해 보셨죠?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그래서 토지의 경도 위도상의 위치, 물리적 위치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 위치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부여하는 규제, 제도, 지하철 설치, 교통체계의 변화 등은 인간이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서면 들어서지 않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우월해진다. 이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어요.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르답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2번. 아까 바로 봤던 지문인지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요 증가에도 공급 바로 못 늘리죠. 단기적으로, 이거 장기 아니었어요.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5죠. 3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정보를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금 무서워서라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비가역성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가 개별 거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비가역성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인데 이 부분 문장 구조를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건 결과죠. 결과. 그것의 원인을 지금 비가역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원인 부분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 구조가 있을 때는 다른 보기들보다 더 우선해서 만약에 헷갈리시면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푼 요령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 4번. 외부 효과는 우리 공부했었죠.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공원 들어서면 주택가치 올라가죠. 정후 외부 효과에 의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인접성,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외부 효과. 그럼 생각해 볼까요? 정후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시설물이 있어요. 그럼 공원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까요?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릴까요?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봤을 때 바람직한 정후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적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게 적게 생산되면 시장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장이 들어서 있으면 주변 지역의 쾌적성 심각하게 떨어져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주택 가격들이. 그러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주 입장에서는 원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안 되는데 신나게 배출하면서 생산 비용을 줄인 거죠.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놈을 아무런 규제를 취하지 않으면 얘는 시장에서 과다 생산돼요. 그럼 정부가 봤을 때는 나쁜 것이 시장에서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정책론에서 또 자세히 공부할 내용입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호가에 의해서 가격을 부르는 걸 호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도인은 아무리 낮게 받아도 얼마 이상은 받겠다고 얘기하겠죠.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매수인은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4억 원 이상을 받겠다고 매도인이 처음 제안했어요. 그때 매수인은 3억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때 이제 매도인이 가격을 낮춰 부르겠죠. 그래, 나는 3억 7천 이상만 받으면 돼. 그때 매수인이 아니 나도 3억 4천까지는 지불할 수 있겠어.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3억 5천 이상만 받으면 돼. 그랬더니 매수인도 3억 5천까지는 지불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거래가 성립되겠네요. 되셨나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란 얘기죠. 이런 호가의 과정을 통해 정해져 있던 가격이, 기존 가격이 기존의 것이 파괴되고 새롭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었죠.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이 부분 문제를 풀 때는 효율적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무조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유용한 정보여도 나도 알고 남도 알면 그 정보를 가지고 초과한 이윤을 누릴 수 없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부동산 소유자가 그 정보를 알아서 이미 현재 가치에 반영시켜버리면 나는 싼 가격으로 못 사니까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쪼갰었죠. 그래서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맞죠? 그때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현미로 기억하시라는 얘기했어요. 밤한개 부르신 노사연 씨의 이모님이 현미시죠. 과현미로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현미였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약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반영되면 초과임 못 누리니까 X친 거죠. 현재 미래는
반영되기 전이니까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었네요.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 중에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이었죠. 중간이니까. 그래서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은 시장,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를 적어놓고 다 반영됐으니까 다 죽이겠네요. 이렇게. 뭘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과거의 정보는 이미 산술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그러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어떠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뭐는 다 누릴 수 있었다? 정상이윤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이윤은 기본적으로 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 초과이윤의 획득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죽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 풀어볼까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에는 현재, 과거의 정보도 들어있겠죠. 실은 과거, 현재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래의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모두 다 반영돼 있나요? 강성 효율적 시장 모두 반영돼 있죠. 그래서 그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다. 5네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서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대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는 부합되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강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중강성 정도까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3번 5,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란 얘기죠. 그래서 과현미 적고 과거 X 쳐놓고 문제를 풀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랬죠. 과거 정보를 가지고. 지금 X 쳐놨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4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이제 5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 그러니까 과거 정보, 현재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나요, 지금? 반영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해봤자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 맞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과현미 적고 과거는 약성은 과거 죽이고 중간성은 과거 현재 죽이고 강성은 다 죽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